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경제TV의 네즈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프리카 BJ의 김옥분 씨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BJ 김옥분 씨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컨셉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인터넷에서 갑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싸우고 있는 이 사건의 재구성.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성추행범 20대 남성이라고 밝혀졌는데 이 사람은 정말 멍청하거나 머리에 뇌가 없다.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 방송을 실시간으로 찍는 BJ 그 카메라가 각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과연 이 화면의 카메라는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멍청한 성추행범은 카메라가 설치가 된지도 안 된지도 모른 채 치마 속으로 핸드폰을 넣으면서 BJ를 성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청자분들은 아니 이게 주작이냐 주작이 아니냐 이걸로 한참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작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냐 지금 경기 시흥경찰서에 이 남성을 구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많은 건 왜 꼭 이런 아르바이트 컨셉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 복장으로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네, 저는 뭐 어떤 복장으로 일을 하든 말든 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복장을 입고 남자들이 위아래로 흘겨본다면 이런 거 가지고 트집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거라면 그런 여성분들은 저기 어디 방탄복 아니면 전투복 이런 거 입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본다. 나한테 관심 있나? 내가 오늘 좀 약간 빼입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그시 바라보면 저 새끼 좀 보소 성추행이네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경찰서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주작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믿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 결과까지 딱 나와서 그 김옥분 씨라는 분이 직접 아프리카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설명까지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름철인데 모두들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 방송이 약간 뭐가 됩니까? 쓰잘데기 없는 방송, 들을 필요도 없는 방송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의문점을 몇 가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몰카를 찍었던 이 20대 남성분은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지. 아니 구속영장이 이렇게 쉽게 나와? 진짜? 정말로? 오케이. 나 다른 사건 하나 비교해 보도록 할게. 여러분은 서울역의 묻지마 폭행을 아십니까?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잡힌 30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자, 이 남성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그냥 때려놓고 도망갔어.
근데 이 남성을 잡고 나니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버렸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건인지. 자, 한 남성은 여자의 치마 밑에 핸드폰을 넣어서 몰카를 찍어. 그랬다가 걸렸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한 남성은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니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느 사건이 더 중대해 보입니까? 물론 몰카범 요즘에는 아주 악질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몰카를 했다 하더라도 이 여성의 좀 신변에 이상이 없다. 이런 말은 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신변에 이상이 없는 건 아니죠. 이 여성이 만약에 사진이 인터넷에 뿌려진다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잡혔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잡힌 후에는 신변에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역에서 맞은 여성분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냐? 피해자가 이모 씨가 체포 당시에 집에서 자고 있어서 긴급 체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재벌들,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 대한항공의 조연아 구속영장 받았습니까? 못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 남자 몰카범, 물론 현 시기에 몰카는 정말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 글자들은 성추행의 범죄가 성립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성추행 요건에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법이란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지켜지지 않는 게 법입니다. 자, 다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곰탕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때 당시에 아주 전 국민을 정말 들썩이게 만든 사건입니다. CCTV의 각도는 정확하게 그 장면을 찍히지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결이 나버린 그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이동하는 도중에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판정으로 처음에는 구속, 그 다음에는 집행유예로 약간 법이 하향되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가족은 물론 회사까지 그만두는 등 정말 경제적인 타격을 심히 입은 그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엇이 문제냐? 자, 이 남성분은 가정을 지킬 수 없을 정도의 경제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물론 정확히 이 남성분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남성을 이렇게 만들었나? 여성분, 피해자분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정확하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남성분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재판을 갔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남자들이 정말 의자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아니, 진짜 만진지도 몰라.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스쳤을 수도 있는데 여자는 꽉 만졌대. 물론 만질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
만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법원에서는 그냥 만졌다고 판결을 내려버렸죠.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판결이 나왔어야지. 아니, 그동안 그 수많은 사건들, 성추행이니 뭐, 돈을 빼돌리고 횡령을 했느니, 이런 거는 찾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딱히 패미, 반패미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약간 울컥울컥하는 그 남자의 그런 본능이 있어요. 물론 여성분들도 제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남성분들도 듣고 계시겠죠. 하지만 범죄는 정확해야 된다.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해야지. 물론 증거가 없지만 억울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분들에게 손을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어요? 안 들어줘. 절대. 이슈가 돼야 됩니다. 일단 이슈가 돼야지만 법원들도 긴장을 하고 판결을 하는데 이슈가 되지 않는 사건들은 법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례대로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느 쪽으로 기울여지기는 싫지만 이런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여성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성폭행 같은 경우는 약간 남자들에게 판결이 좀 유리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시점은 이 방송이 주작이냐 아니냐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곰탕집으로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100명의 구독자를 찍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이런 하찮은 방송에도 구독을 눌러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발전되고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